박성재가 비밀리에 경호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성재가 경호를 붙인 대상은 놀랍게도 세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지은호. 둘째, 지강호. 그리고 셋째는 다름 아닌 어머니가 복수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이야. 하지만 성재는 몰랐습니다. 경호원으로는 고성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경호원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박성재가 경호원 3명을 고용한 이유. 지은호, 지강호,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누구이며 진짜 타깃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응원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고성희가 호텔방에서 복수를 다짐하던 바로 그 순간 박성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박영나에게서 어머니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성재는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었는데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무서운 여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성재였거든요. 영나야,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성재는 여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곧바로 비밀리에 경호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3명의 경호원을 고용하면서 성재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철저한 비밀 유지였습니다. 어머니 고성희는 물론이고 아버지 박진석에게도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요. 고성혜 씨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되 절대 들키지 마세요. 특히 본인한테요. 성재가 경호를 붙인 대상은 놀랍게도 3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지은호, 둘째는 지강호, 그리고 셋째는 다름 아닌 아버지 박진석이었습니다. 성재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복수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사람들이 바로 이 3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에서는 성재가 고용한 경호원 중 한 명이 고성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김태수는 3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오랜 경력 동안 수많은 VIP들을 경호해왔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호텔 CCTV를 통해 고성희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박성재 씨, 고성혜 씨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태수의 보고를 받은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시작된 겁니다. 성재는 곧바로 두 번째 경호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지은호 씨 쪽은 어때요? 현재 집에 계십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지강호 씨는요? 시장에서 장사 중이십니다. 역시 특이사항 없고요. 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쪽을 담당한 3번째 경호원의 보고는 조금 달랐거든요. 박진석 회장님께서 저희 쪽 인원을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회사에서 나오시면서 제 쪽을 힐끗 보셨는데 눈빛이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만약 경호원의 존재를 눈치챘다면 곧 자신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과연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성재의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어디냐? 회사에 있는데요, 아버지. 당장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성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성재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원 김태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태수 씨, 제가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제게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면 막아주세요. 김태수는 예상치 못한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경호원의 역할은 보호 대상을 지키는 것이지 보호 대상의 행동을 막는 게 아니었거든요. 박성재 씨, 그건 경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데요. 돈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3배로 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태수는 성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수락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한편 고성희는 호텔방에서 나와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지강호의 가게였는데요. 고성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지강호를 먼저 무너뜨려서 지은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도착한 고성희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강호의 가게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마침 지강호는 손님들과 웃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지강호의 가게로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고성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요. 누구세요? 왜 남의 팔을 잡아요? 고성희 씨, 저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언제 경호원을 고용했다고요? 고성희는 황당해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붙인 거라는 거요.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는데요. 박진석이 보낸 거야?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확신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의 복수를 막기 위해 경호원을 붙인 거라고요. 고성희는 비웃었습니다. 경호원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고성희는 김태수를 뿌리치고 다시 지강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끈질기게 따라붙었는데요. 결국 고성희는 지강호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태수가 가로막고 서 있었거든요. 비켜요. 당장 비키라고요. 고성희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지강호도 소란을 듣고 이쪽을 봤는데요. 고성희와 지강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강호는 고성희의 얼굴을 알아봤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성애. 지강호가 다가오려는 순간 김태수가 고성희를 재빠르게 차로 데려갔습니다. 고성희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는데요. 김태수는 즉시 성재에게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막았습니다. 지강호 씨에게 접근하려 했는데요. 성재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차 안에 강제로 태워진 고성희는 웃고 있었는데요. 재미있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고성희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친딸 지은호를 버릴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명단이었는데요. 20년 만에 연락하네. 기억하시죠? 고성희가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시 고아원 원장이었던 최명자였습니다. 최명자는 고성희에게서 거액을 받고 지은호의 출생 기록을 조작하는데 협조했던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최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애 씨, 그때 받은 돈 다 썼어요. 더 이상 거래할 것도 없고요. 거래? 내가 거래하자고 전화한 줄 알아요? 최 원장님, 당신도 공범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성희의 협박에 최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는데요. 고성애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한테 받은 돈으로 암 수술 받았어요. 지금은 재발해서 시한부 선고받은 상태고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허탈하게 웃었는데요. 첫 번째 카드부터 막혀버린 겁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전화를 끊자 김태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리적인 접촉은 막을 수 있지만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활동까지는 막을 수 없었거든요. 김태수는 다시 성재에게 보고했는데요. 고성애 씨가 지은호 씨가 있었던 고아원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지은호를 본격적으로 타깃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성재는 급히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은호야. 부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성재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다 말하자니 지은호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고 그렇다고 숨기자니 위험했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전화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니까요. 성재는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했는데요. 그때 아버지 박진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성재야, 내가 2번 말 안 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너 회사에서 손 떼게 할 거다. 성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하자 박진석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거든요. 앉아라. 아버지, 내 주변에 경호원을 붙였더구나. 왜 그랬어? 성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박진석은 계속 말을 이었는데요.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지은호, 지강호까지. 성재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어머니가 무서운 거지. 박진석의 말에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박진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이제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복수하려고. 복수? 뭘로 복수를 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복수를 하겠어. 박진석은 자신만만했지만 성재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고성이를 평생 봐온 성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됐어. 경호원들 다 철수시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안 돼요. 성재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박진석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는데요.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어머니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이 간 20건도 그렇고 은우를 버린 것도 그렇고 어머니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에요. 박진석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성재가 단순히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큰 사건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성재야, 아버지, 제발 경호원들 그대로 두게 해주세요. 박진석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나한테 붙인 경호원은 빼.
나는 필요 없어.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직접 내 어머니를 만나봐.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그래야 제대로 막을 수 있어.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에게 전화를 거는 게 이렇게 두려울 줄은 몰랐는데요. 전화벨이 울리고 고성희가 받았습니다. 성재야,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고성희는 전화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 보고 싶었구나. 그래, 만나자. 어디로 올래? 성재와 고성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고성희는 호텔에서 나와 제법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거든요. 앉아, 성재야. 성재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붙인 거지. 그 경호원들. 성재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리하더라. 어머니가 뭘 할지 미리 예상하고 막으려고 한 거잖아. 역시 박진석 아들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복수요. 어머니, 복수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고성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끝난 일? 성재야, 넌 모르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어머니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은호를 버린 것도 우진이 간을. 닥쳐. 고성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는데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재야, 넌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재벌가에 시집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그래서 친딸을 버린 거예요? 사망 신고까지 하면서. 그래놓고 우진이 간이식 때문에 찾아내고. 성재의 말에 고성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우진이를 살려야 했으니까. 은호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은호는 달랐어. 그 애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어. 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고성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성재야, 어머니는 너와 우진이만 있으면 돼. 영나도 있고.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는 이제 남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성재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어머니, 전 막을 거예요. 어머니가 지은호 씨한테 뭘 하려고 하든, 지강호 씨한테 뭘 하려고 하든, 전 다 막을 거예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거든요. 넌 못 막아. 성재야, 어머니를 너무 얕보지 마. 그럼 시험해보세요. 제가 정말 못 막는지.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좋아. 그럼 게임을 해보자. 어머니가 이기면 내가 경호원들 다 철수시켜. 내가 이기면 어머니가 복수 포기할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거짓말한 적 있니? 성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의 달인이었거든요. 고성희는 카페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접촉하는 걸 내가 막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성공하면 어머니가 이기는 거고, 고성이가 사라진 후 성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게임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어머니에게는 이게 게임일지 몰라도 성재에게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성재는 즉시 경호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성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요. 과연 그날 밤 고성이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지은호의 정보를 받은 고성이는 지은호의 약점을 찾아냈거든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최근 남동생인 지강호 식당 오픈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엄마인 정순이 가게도 매출이 줄어서 빚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 점을 파고들기로 했는데요. 고성이는 익명으로 지은호에게 거액의 대출 제안을 했습니다. 무담보 무이자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호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지은호가 지강호에게 대출 제안을 보여주자 지강호도 고민했습니다. 이상하긴 한데, 요즘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던데. 그치? 나도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 했어. 지은호가 대출업체에 연락하려는 순간 성재가 고용한 경호원이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경호원은 즉시 성재에게 보고했는데요. 박성재 씨, 지은호 씨가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내용인데요? 무담보 무이자 5억 원 대출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성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첫 번째 수라는 걸요. 성재는 급히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혹시 대출 제안 받았어? 네. 어떻게 아세요? 절대 받지 마. 그거 덫이야. 덫이요? 하지만 서류도 다 제대로 되어 있고. 은호야, 내 말 믿어.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돼. 나중에 큰일 나. 지은호는 성재의 절박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성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편 대출 작전이 실패했다는 걸 안 고성이는 화를 냈습니다. 벌써 막혔어? 성재 그 녀석, 생각보다 빠르네. 하지만 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지강호를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고성이는 지강호의 시장 가게에 보건소 직원을 가장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위생 검사를 한다며 나타난 가짜 직원은 지강호의 가게에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장님, 여기 위생 상태가 심각한데요. 영업 정지 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희 가게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냉장고 온도도 안 맞고 식재료 보관 상태도. 가짜 직원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는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성재가 고용한 두 번째 경호원이 개입했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요? 왜요? 보건소 직원이시라면 당연히 신분증 있으시겠죠? 가짜 직원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경호원은 즉시 진짜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걸었고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가짜 직원은 황급히 도망쳤고 지강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경호원은 대답하지 않고 성재에게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막았습니다. 성재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감시해 주세요. 24시간 교대로 붙어 있어 주세요. 한편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성재가 자신의 모든 동선과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요. 고성희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 정면 승부는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고성희는 박진석을 직접 타깃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회사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이미 아버지 쪽 경호를 강화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고성희가 회사 근처에만 나타나도 즉시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박성재 씨, 고성희 씨가 회장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서성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성재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고성희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건물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박진석, 나와. 당신 나와봐. 회사 직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20년 넘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리는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부인이 저러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경호원이 고성희를 말리려 했지만 고성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들어요. 박진석은 자기 부인을 맨몸으로 쫓아냈어요. 이런 냉혈하니 회장이라니. 성재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는데요. 고성희의 소동은 회사 직원들은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 그만해요. 성재가 고성희를 붙잡자 고성희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비켜. 넌 내 아버지 편이지. 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제발. 하지만 고성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고성희는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는데요. 성재는 무너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에 돌아와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내 어머니.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구나. 아버지, 제가 막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이미 선을 넘었어. 박진석은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아버지, 성재야, 이건 내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이대로 두면 더 큰일 날 거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어머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고성희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진석의 비리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겠다고요. 몇몇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박진석 회장의 비리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회사 자금 유용, 탈세, 그리고 아들의 간 이식 비리까지 있어요. 간 이식 비리요? 고성희는 우진의 간 이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고성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성재는 어머니가 기자들을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경호원의 보고를 받고 즉시 막으려 했지만 이미 인터뷰는 진행된 후였는데요. 안 돼. 어머니가 거짓말까지. 성재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성재는 급히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언론에 거짓 폭로를 했어요. 뭐라고? 우진이가 이식이 불법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박진석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는데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알았다. 내가 처리하마. 박진석은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고성희의 거짓 폭로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기사는 온라인에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지은호와 지강호도 이 기사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강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은호야, 괜찮아.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지은호는 불안했습니다. 지은호는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호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하지만, 은호, 너 잘못이 아니에요. 고성희는 지금 우진이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너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아팠는데요. 성재가 얼마나 힘들지 느껴졌거든요. 결국 박진석은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성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한 거였는데요. 고성희는 고소장을 받고 비웃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거기서 다 밝혀줄게. 고성희와 박진석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재가 있었는데요. 성재는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가족이었거든요. 며칠 후 성재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제발. 성재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어머니는 이제 잃을 게 없어. 어머니한테는 저희가 있잖아요. 우진이도 영나도 저도. 고성희는 아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어머니 편이니? 성재야, 넌 내 아버지 편이잖아. 어머니. 고성희는 계속 말했는데요. 어머니는 혼자야. 항상 혼자였어. 이 집안에서.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선택? 나한테 무슨 선택이 있었어? 살기 위해 한 거야. 둘은 또다시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재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어머니, 전 이제 경호원들 철수시킬 거예요. 뭐? 대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려고 해요. 치료받으세요. 고성희는 아들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치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어머니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발 도움을 받으세요. 나가. 당장 나가. 성재는 어머니의 소리에 밀려 나왔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성희는 웃었고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거든요.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거지? 고성희의 독백이 호텔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요. 바로 다음 날 고성희는 지은호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고성희는 강행했습니다. 지은호의 집 앞에 나타난 고성희를 본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 씨, 은호야. 고성희가 지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성재가 고용한 경호원이 개입하려 했지만 성재가 막았습니다. 성재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기다려요. 지켜만 봅시다. 경호원은 당황했지만 성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가 마주보고 섰는데요.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은 진짜였거든요. 지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였어. 재벌가에 시집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이유가 돼요? 친딸을 버리는 게.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는데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성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지은호와 마주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화해일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아니,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고성희의 솔직한 말에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복수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한테 복수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복수. 그래,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고성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거든요. 화가 나는지 슬픈지 후회하는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지은호의 차가운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성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지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고성희 씨. 응, 재간. 우진이 살리는 데 쓰였어요. 그것만은 후회하지 않아요. 지은호의 말에 고성희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그대로 걸어갔고 지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와 지은호,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걸 잃었고 복수도 실패했고 딸에게도 거부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진석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을 보고 냉소를 지었는데요. 왜 왔어?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성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더 해? 이혼해 줄게. 박진석은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이혼은 안 돼. 뭐? 고성희는 놀랐습니다. 박진석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어. 치료받아. 미쳤어? 나 안 미쳤어. 알아. 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정상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거든요. 당신이 날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널 망가뜨린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선택?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데? 우진이 간이식 시키려고 사망신고까지 하면서 버린 딸을 다시 찾은 것, 거짓말로 26년을 산 것. 다 내 선택이었어. 고성희는 박진석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치료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무엇을? 인생을. 고성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해.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어. 박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 고성희는 성재, 우진, 영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얼굴도.
고성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는데요. 나, 어머니 자격도 없어.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박진석의 말에 고성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아내를 안아주었고 고성이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는데요. 성재, 우진, 영나가 면회를 왔을 때 고성이는 훨씬 차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괜찮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나 봐. 어머니, 성재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성이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성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우진과 영나도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요.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고성이가 태어나면 지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고성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재는 복잡한 심경이었는데요. 어머니를 지키려던 자신의 노력이 결국 어머니를 구한 건지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준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스스로 일어서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멀리서 지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고성이가 변하려 한다는 건 알았거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고성이의 복수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데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